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멸종위기 1급은 생태계에서 이제 사라진 생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문화심리학이 이제 대학 전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멸종위기 1급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화심리학자들이 활동을 그만두시면 이 분야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멸종위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멸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느냐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고 억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고,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정 하나하나 명칭을 붙여서 해설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감정 단어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결과 한 400여 가지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거 위주로 좀 뽑았죠. 기본 정서에 해당하는 내용들, 사회적 정서, 어떤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 그리고 자의식, 나한테 경험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받아들이는, 이쪽으로 정리를 해서 56가지를 뽑았고요. 그 외에 이제 이 감정이 또 다른 감정들과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느냐, 이런 설명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총 133가지 감정을 다뤘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감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찾아오는 한국인들 내담자들이겠죠. 이분들이 감정을 얘기를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감정 표현의 방식에 있지, 감정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 감정 표현을 보고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의 책임인데, 감을 가진 분들 앞에서는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 안 하려는 경향성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와 좀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름들이 일단 다르죠. 각자 자기네 나라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억울할 일이 없겠어? 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일단 억울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경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정 인식이 있겠죠. 감정이라는 주제가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감정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인식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감정을 경험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정이다 라고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이 맥락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국인 심리를 연구해온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감정 이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론적인 설명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은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은 자기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죠. 이 감정 심리학 쪽에서는 내수용 감각, 인트로셉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황스럽다 그러면 가슴이 막 뛰고 입이 막 마른다든지 동공지진, 이렇게 온몸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1차적으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방금 내가 경험한 사건과 결부지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예의에 맞는 일인지 사회적 맥락에 맞는 일인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이걸 다 따져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적절한 의사표현,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은 일단 되게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샤크터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정서의 이요인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체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수용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인지적 내용 이게 이제 감정의 큰 두 요소로 볼 수 있겠죠. 한국인들의 감정 경험은 일단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씀은 1차적인 느낌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감정이 이제 억울함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 억울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억울하다는 감정의 재밌는 측면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3자가 듣기에는 별로 안 억울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대충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감정 경험은 이 주관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내게 오는 이런 감각들이라든지 1차적인 해석들을 중요시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을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죠. 네가 뭐 억울해? 네가 왜 그걸 서운해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한 번 더 읽어주는 해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쪽에서도 나는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과 읽어주는 그리고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유교적 질서에서도 살아왔고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또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100% 내가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제 주관적으로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100% 표현해도 상대방이 그걸 100%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요. 분노가 많은 이유가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은은한 분노, 억울함이 깔려 있는 게 좀 일반적이죠. 한이라고 규정되는 이 경험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를 쓰는 나라에는 다 있는 개념입니다만은 이 한이라는 한자를 한국인들처럼 규정하고 한국인들처럼 경험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고유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화적인 스토리텔링, 어떠한 경험을 이 한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감정의 이제 두 번째 단계 해석하는 과정이 한국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적인 감정이 되는 것이죠. 일단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문화에서 모든 감정을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던 적도 없고 그랬던 나라 문화권은 어디에도 없죠. 근데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억울함이나 한과 같은 감정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억압해. 한국 문화는 감정을 너무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못 살 나라야.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억압해야 된다는 걸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전에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일례로 제가 또 연구를 하는 일본 같은 나라는 감정 표현을 안 해도 억울하다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표현의 질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죠. 단순히 이제 한국 문화에서 억울하다는 감정, 한은 이제 감정을 억압한 결과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한국인들의 감정 경험 체계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다른 감정들도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챕터는 감정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쪽 감정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꼭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다. 뒤쪽부터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앞에를 읽고 뒤로 가시는 게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